자, 민주당이 17일 날 원구성,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합니다. 2개 특검 4국조, 이 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마무리 다 됐다 이거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힘 너희들 안 들어오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민주당 이 특검 4국조,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2개. 국정조사는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 외압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또 실효성도 좋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출석 의무가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하면, 안 들어오면 이제 출석을 않게 되면 고발 조치가 되는 거죠. 실정법 위반이니까. 그다음에 서울 양편강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국정조사를 하겠다. 동해유전 개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을 국정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고통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자, 상임위 불참하는 국힘 진짜 딜레마다. 과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 자, 동상이몽이죠. 지금 추경호 박찬대 법사위 운영이 원점에 놓고 국민 앞에서 협상하자. 꿈도 야무딱져요. 줄 걸 생각해야지 뭘 줘요. 주겠어요. 안 주기지. 너희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가지고 운영위원장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쳤잖아. 회의도 안 열고 김도비가 법사위 장악해서 법안 통과도 안 시키고 목리 부리면서 깨면 완전히 다 국회 시스템 자체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뭘 또 달라고 그래.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동상이몽을 꿈꾸는 겁니다. 망해야 됩니다, 이거. 이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이 김건희에 대해서 논문 의혹 등 성형수술 의혹 등을 보도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기사가 사라졌어요. 보니까 사진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카자흐스탄 언론에까지 입틀막을 한 것 같습니다. 압력을 넣은 모양이다라는 얘기죠. 영부인의 동안 외모가 성형수술 결과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있다. 그것뿐입니까? 여기까지도 넘습니다. 이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희대 영부인이죠. 자, 이런 사진조차도 카자흐스탄 언론조차도 입틀막에서 내렸습니다. 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그런데 이 사진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고 논문 표절 의혹도 싹 사라집니다. 외압을 든 거죠. 누가 보더라도 서영교 최고위원도 의심하는 거야. 언론에 압력을 넣은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입틀막 정권. 자, 역시 국힘 계열은 역시 클래스가 달라요. 박지원 전 안산시장 법정 구속. 위증해주면 나 공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 위증자들도 다 법정 구속됐어요. 보니까. 바미당입니다. 예전에 바른미래당이죠. 보니까 바른미래당 박주원 국힘의 전신입니다. 구속됐어요.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입니다.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켜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단합니다. 수원지법 형사 구단독이네요. 보니까 이 박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각각 징역 6월이 구형이 됐네요. 보니까 이 박 시장은 징역 10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면 내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위증해달라.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징역 10월이 아니고 징역 3년 5년 때려야 되는 거죠. 역시 남다른 클래스, 국힘 클래스, 바른미래당 클래스. 대단하네요. 자, 여당 추경호 경찰청장의 한 점 의혹 없이 최상병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이거 웃긴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법도 하려고 하니까 빨리 경찰이 너희가 해라. 그리고 최수근 상병 어머니가 최수근 상병이 지금 사망 1년이 다 돼가요.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편지 읽으면서 저 눈물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다 읽어보고 나서 공개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도 특검을 원하지 않지 않느냐. 조속한 경찰 수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경찰을 빨리 수사해서 빨리 발표해라. 그 얘기입니다.
경찰청장이 한 점 의혹 없이 최상병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 이미 이 경찰은 마음을 정했어요.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미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진짜 웃깁니다. 이 최수근 상병 어머니의 구구절절한 그 편지조차도 왜곡 발표해가지고 최수근 상병 어머니가 특검을 원하지 않는다, 뭐 경찰 수사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 발표하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말로 인간 이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는 거지만 진짜 못된 거죠. 자, 이게 보니까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지. 예. 국민권익위원장 이겁니다. 이 참여연대에서 지금 고소를 했었잖아요. 그 신고를 했죠. 그 김건희와 윤석열 처벌해달라,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처벌해달라, 명품 디올백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이 세 줄짜리, 세 문장짜리 통지사가 왔어요. 종결 처리.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최재형 목사 어떤 얘기도 없어요. 청렴한 공직사를 위한 귀하의 관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뭐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없어. 내용이 왜 종결 처분했는지 내용이 한 개도 없어. 기타 궁금한 것은 연락 바랍니다. 끝. 야, 대단하죠.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김건희 앞으로는 이 공직자들, 배우자 통해서 얼마든지 금품 수수해도 이제 처벌을 못 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완전히 김건희 때문에 망가졌어요. 자, 김건희 이번에 그 국민권익위원회 보면 이 김건희 윤석열을 방탄해 준 사람을 보면, 자, 위원장이 유철한 위원장인데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동기 친구야. 그다음에 그 윤석열 캠프, 대선 캠프에 있었던 정승윤이라는 자가 있어요. 정승윤 검찰 출신의 부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제 이 김건희 윤석열을 방탄을 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방탄을 했는지 자료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국민권익위원회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없어져야 되는 윤석열, 김건희가 나라를 통째로 지금 말아먹고 있어요. 자, 윤석열과 김건희 명품 뇌물백 수수에 대해서 봐줬죠, 권익위가.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보니까 그 심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뇌물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권익위원회 사건 종결 과정에서 토론 회의를 하자는 회의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 지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것은 뭐냐면은 지난 200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보니까 한 구청장, 이 광주구청장입니다. 광산구청장이에요.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구속됐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몰랐어요.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구속도 시켰습니다. 이때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래요. 윤석열 검사였어요. 이때 광주지검에 특수검사로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이때가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그때 윤석열 검사가 이 구청장 부인을 구속도 하고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는 알고 있잖아. 대통령 부인이 받았어. 똑같은 사안에서 부인이 받았고 지는 알고 있어서 이 명품 뇌물백을 받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환조사 한 번도 않고 다 봐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관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조사해야지. 그 명품백 받은 걸 또 누구한테 돌려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상한 거예요. 다 이상한 거야. 지 가족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철저하게 대했던 윤석열. 정말로 질이 안 좋은 거죠. 자, 산유국 헛꿈 세계 석유 매일 800만 배럴씩 남을 것이다. 2030년도가 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지금 헛꿈을 꾸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볼까요? 자, 2030년이 되면 1인당 하루 1일당 세계 석유 공급 능력이 수요보다도 840만 배럴 많은 1억 1380만 배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약 800만 배럴 수준이 남아 돈답니다. 하루에.
2030년도. 그러니까 영일만 이 꿈은 깨야 됩니다. 깨야 되는 거예요. 왜 깨야 되냐면 제가 볼게요. 이게 탐사 성공률 20%라고 했잖아요. 20%.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석유 탐사 20%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석유 근원암의 존재 유무, 그리고 만들어진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석유가 흘러 들어간 저류층 공간이 있을 확률, 이것들을 각각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덮개가 있어야 되고, 가둬 있어야 되니까 덮개암과 트랩, 딱 가둬놓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트랩의 존재 유무, 이 네 가지 요소의 복합 확률이 20%랍니다. 그런데 20%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경제성까지 있어야 돼요. 저기만 있으면 뭐하냐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지. 경제성이 있을 확률이 있냐고요. 70년대 중반 때도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이미 다 그때는 나오도 안 했었고 포기한 거고, 실제로 취출을 계속했지만은 일부는 나오기도 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그 호주에 있는 탐사업체 우드사이드도 이미 다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게 20%가 끝이 아닙니다. 각각 뚫었다고 해서 20%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 팠을 때 20% 나올 확률이 20% 나왔지만 다시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두 번째 팠을 때도 20%. 또 그렇죠. 그 10개 팠다고 해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보장이 아니에요. 이게 산술적인 20%하고 틀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실패 확률도 80%란 얘기예요. 이게 산술적으로 이게 퍼센트로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제가 봐서는 20% 확률에 경제성까지 따져야 되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10%도 안 될 걸로 보입니다. 10%도 안 되고 5%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게다가 2030년도에는 뭐라고 합니까? 석유가 매일매일 남아돈대요. 하루에 800만 배럴 수준이 남아돌 거랍니다. 하루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꿈은 헛꿈이다. 또 2030년도에는 자동차를 안 쓰고 다 전기차 쓰게 됐잖아요. 유럽도 다 전기차 씁니다. 그래서 석유를 그렇게 많이 안 쓸 거라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죠. 자, 통쾌한 판결이 하나 나왔네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 27억 과징금이 부당하다. 판결에 대해서 성남 도촌동 2심도 패소를 했다라는 얘기죠. 윤석열 장모가 27억을 그대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패소를 했다는 얘기죠. 보게 되면 자, A사와 김모 씨가 2013년도 12월 달에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을 대출받아서 성남시 도촌동 땅, 그 문제의 땅을 매수했어요. 55만 메타 제곱이라면 상당히 큰 땅이에요. 거의 한 20만 평 가까이 되네요. 한 18만 평 정도 되는 땅인데, 이 땅을 다시 2016년도에 3년 있다가 경매를 통해서 최은순 가족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사안인데, 하지만 의정부지검이 도촌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A사와 김씨가 아닌 최은순과 그의 동업자 안모 씨 땅이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참 교묘한 거죠. 이 A사와 김모 씨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명의신탁을 해놨다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그 세금을 포탈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보면, 자, 그래서 성남구청이 검찰 통보를 기반으로 최 씨가 계약 명의 신탁, 신탁법을 계약 명의 신탁을 부동산 실소유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27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똑같이 이 최은순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부당하다며 중원구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최은순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349억 원 저축은행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이거 잔고증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고 해서 산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잔고증명 위조도 징역 1년 확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이 취득세까지 부과를 시켰지만은 성남중원구청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만 한 것이지 실제로 취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은순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27억은 부담을 시키고 요 1억 5천만 원은 최은순이 승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취득 안 했기 때문에 이 취득세까지 최은순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았던 거죠.
하여튼 간에 담당 재판부가 아주 판단을 현명하게 잘 했습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좀 좋은 안이 나왔네 보니까 민주당 정무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전선화할 것, 이 전선화할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이 전선화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미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들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이 다수 발의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이렇게 하겠다. 정말 잘한 겁니다. 전산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주당 측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매도 대책도 없었지, 전산화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매도 개선을 해달라고 투자자들이 계속 요구했었죠. 근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공매도 제도를 전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또 꾸어오고 빌리고 또 갚고하는지에 대한 전혀 그런 통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손해를 봤던 거고요.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결코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 주식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유일하게 그나마 좀 괜찮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결코 이 소액 투자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내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그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라든지 또 그 부동산 또 그 주식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뭐 또 새롭게 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갤럽이 윤석열 지지율 26%라고 내놨어요. 5% 올랐다. 그 지난주에 21%, 지난주에는 확 떨어졌는지 왜 발표를 안 했어요? 한 주 건너뛰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조사 결과가 형편없이 나왔던지 하여튼 간에 발표를 안 했다. 갑자기 5% 올랐다고 이제 별로 올라올 만한 요인도 없는데 뭐 유전 0일 만에서 유전 발표했고 지금 해외 순방 중앙아시아 나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 올랐답니다. 보니까 보수 과표집이 생겼네 보니까 1000명 표본 중에서 보수가 303명이나 했고 진보가 2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3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착시 현상 같습니다. 보니까 이 윤석열 지지율 여기 있죠. 23%, 24%쭉 하다가 21%까지 폭락했었죠. 한 줄을 건너뛰었습니다. 왜 건너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조사 결과가 안 좋았는지 일부러 건너뛴 건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건너뛰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26% 오릅니다. 보니까 이 보수 과표집 이 303대 253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을 70만 명을 투입한답니다. 자, 하르키우 공세로 추가된다. 정말 미쳤어요. 국민을 전쟁터에 그냥 갈아 넣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보니까. 야, 지난해 말까지는 61만 명인데 현재는 70만 명을 투입하고 있답니다. 미친 거죠.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죽기 살기도 싸워야 되거든요. 같은 동족끼리. 미친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전쟁을 획책하는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자, 지금 대북 확성기 하다가 지금 갑자기 중단됐죠.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사기 비슷한 것 같아요. 안보 사기국 같아요, 보니까. 먼저 남한 탈북자단에서 삐라 막 뿌립니다. 삐라 뿌리니까 북한에서는 열받으니까 오물풍선을, 똥풍선을 막 날립니다. 수천 개를 막 날려요. 한 대여섯 차례 막 날립니다. 그러다가 남한에서 확성기 방송하니까 확성기 방송 막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방송을 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또 이제 오문을 다시 날립니다. 하다가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이 유엔 사령부에서 제지를 딱 거는 거잖아요. 유엔 사령부에서 제지를 거니까 지금 잠시 핑계를 대면서 정지를 했어요. 방송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풍선도 안 날리고 이쪽에는 확성기 방송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광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못 일으켜서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엔 사령부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낌새를 치고 이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준 것 같아요. 따끔하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만나서 제지를 잘한 것 같습니다. 댐을 맞춰가지고 싹 내려갔습니다. 그런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풍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아주 잘 된 거죠. 이 유엔군 사령부도 윤석열 정부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풍선에 용산이 뻥뻥 뚫려가지고 맘 같아서는 이 풍산 오물을 용산 대통령궁에 대통령실에 그냥 퍼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말이 용산 오물이지 그게 폭탄을 달고 오면 폭탄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어떤 전원장치를 달고 어떤 추진 동력을 가지고 온다라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죠. 용산이 뚫렸다고 하잖아요. 용산의 근처에 중앙도서관 근처에 해가지고 풍선이 3개나 떨어졌답니다. 그 용산이 뚫린 거죠. 용산을 경유해서 풍선들이 막 날아갔답니다. 이 강남 쪽으로 청담동 쪽으로 날아갔고 했기 때문에 용산이 완전히 뚫린 거예요. 용산이 할 말 없는 거죠. 그거 보면은 이 용산으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갔잖아요. 옮겨가면서 모든 게 안보가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다가 안보까지 뚫리고 유엔군 사령부한테 경고도 먹고 그래서 쥐죽은 듯이 할 말도 이제 못하는 거죠. 방송 방송 크게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지를 제대로 당한 거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확성기 방송하고 이 삐라 전단지를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거기에 뭐 이설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의 여러 음란물 등을 담아가지고 그런 날려보낸다고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여튼간에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획책하려는 윤석열 정부 멈춰 세워야 됩니다. 이 무도한 무모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춰 세워야 돼요. 우리 국민들 국회에서 멈춰 세워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